이렇게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응급실에 못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급 대원들을 심층 취재해보니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은 수면제를 삼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병원 40군데를 돌다 끝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연을 말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묻는 구급대원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여성분 30분 전에 신경을 3시간 못 갔는데 입기한 건데 지금 할까요? 저희 TI 어렵습니다. 40대 여성이 한 달치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몸을 못 움직였습니다. 약물이 소화되기 전에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저희 TI가 안 돼요. 지금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수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구급차에 환자를 태웠지만 출발도 못했습니다. 대원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구급상황센터와 수도권 권역을 나눠 전화를 돌렸습니다. 계속 제발 받아줘 이런 많이 듣고 받아줘. 저희 다 연락 돌려봤는데 이상하게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경기도로 연락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30분이 흘렀고 병원 40곳에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고 싶었던 대원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가서라니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건데요. 네, 어쨌든 저희도 혼자가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결국 보호자는 병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다음에 만나는 곳이 장례식장일 수도 있다. 결국 집으로 갔고 그 뒤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4시간 넘게 응급수술 받을 병원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광주에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응급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다음 날인 19일 목요일에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진료를 축소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환자만 수용할 방침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제한 운영 중인 병원 응급실에 오늘부터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오는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230여 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기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이 잇따르자 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공감해 7개월간 고통을 견뎌왔지만 최근 의료 상황은 처참하다며 정부의 무대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증원 재검토 등만 요구하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성인은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환자와 그 보호자가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안 돼 되돌아 나옵니다. 응급실 이용 제한을 몰랐던 겁니다. 화천에서 1시간이나 달려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아니 43살을 저기 이래 안 된대. 사실 인수병원이랑 한림대 바라보니까 갔다 왔어.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못 받고 왔어. 그러니까 여기 가라고 해서 여기 왔거든. 강원대병원 응급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0명에서 60명 정도. 이 가운데 75%가 성인입니다. 이들의 발길이 줄면서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전용 입구입니다. 평소 이 시각에는 구급차가 2-3대 정도 서 있는데요. 응급실이 축소 운영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구급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다른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19 구급대도 강원대병원 근처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119 사람이 이리 데리고 이리 가야 된다. 그냥 이병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더라. 강원대병원은 적어도 이번 추석 연휴에 야간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석 연휴 때만입니다. 강원대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5% 안팎. 의료진이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어 항구적인 정상화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의관 5명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강원대병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병원 응급실 병상 39개 중 11개 병상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전공의 10여 명이 현장을 떠난 이후 전문의 6명이 돌아가며 응급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진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데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600여 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없이 전문의들이 수술을 전부 맡다 보니 응급실 중증 환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 공백이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합니다. 명절에 운영되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평소보다 10% 늘려 병의원 165곳, 약국 291곳을 비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 상황실을 꾸려 긴급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 진료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전원 조정이 꼭 필요한 환자, 즉 중증에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정이 필요할 때 우리 지역 전체를 부울병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보건소와 재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재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뇌 손상에 이른 2살녀와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간 정부는 대응 과정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응급의료 붕괴는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 의료과의 의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 같은 사고를 막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그 표현보다는 미수용이라고 응급실 미수용 현상인데요. 의료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로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배후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이어서 전문의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아과든 소아외과든 최종 치료가 배우 진료가 되는 거잖아요. 배우 진료가 무너져서 그러는데 응급실 문만 열었다고 그 아이를 받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응급실 담당 의사한테 있는 거죠. 현재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제한 운영 중이거나 진료 축소 계획을 밝힌 대학병원은 5곳, 여의도 성모병원도 야간 진료 제한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의관 등 230여 명을 제한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집 근처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의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환자를 못 받고 문을 닫고 하는 건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군의관 공보위를 동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에서 데일리 브리핑으로 정말 뻔뻔한 얼굴로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정부가 정책을 이긴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거, 전 정말 오늘 나오면서 의료계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지는 안 돼서 정말 집권 여당 다수당 의계특위위원님께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명확하게 말하면 미봉책도 안 된다. 그릇된 정책이다.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예년 명절보다 더 많은 개원이들을 열게 진료를 명령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응급의료법이 물론 뭐 충분한 안 되면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작용한 법지 않은 경우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일으킨 이 의료 대란, 그것도 1월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소진해서 대학이든 모든 의사들이 다 지금 내가 이렇게 당직 쓰다가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극한에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문 열어, 너는 추석도 없어, 그리고 안 열면은 너 처벌할 거야. 이게 지금 정부의 대책입니다. 그릇된 정책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의사분들이 지금 피곤한 상황도 지금 뭐 당연하죠. 매일 전공이 없이 근무하는 게 피곤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면 지금 우선 어째서 이게 발생했느냐. 일단은 당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어서 남아있는 의사분들이나 그 교수분들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못 참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그 직접적인 것은 전공의들의 이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는 이탈하지 말라고 하고, 이탈한 전공의들 좀 돌아라고 별의별 강원 양면책을 한 거죠. 물론 거기에 강공책에 대해서 지금 흥분을 하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돌아와서 현장에 있게 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건너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공의들이 이탈하게 된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정부가 이탈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 증원이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전부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과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과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서로 논방이 돼야 되나.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은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현장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나 의사분들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